안녕하세요. 한창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송 실비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혼 소송을 하시게 되면 변호사비를 제외하고요. 변호사비를 제외하고 주로 이제 실비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실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를 접수하면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가 있고요. 송달료가 있을 겁니다. 그죠?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부대해가지고 우리가 재산분할 소송을 우리가 청구하는 입장이면 부동산 가압류 같은 거 알겠죠? 그죠? 부동산 가압류를 하게 되면 또 여기 부대되는 실비용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 외에는 뭐 우리가 녹음 파일 같은 거 이제 녹취록을 우리가 뭐 대화를 녹음을 했다 그러면 그 녹음 파일 자체를 내는 게 아니고 녹취록 회사에다가 맡겨가지고 우리가 연극 대본처럼 녹취록을 만들어서 냅니다. 연극 대본 같은 이제 대화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그러면은 녹취록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소송 과정에서 우리는 녹음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녹취록비는 안 들어갈 거고. 그래서 녹취록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녹취록 회사마다 이거는 뭐 법원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녹취록 회사에서 금액이 싼 데를 구해 가지고 이제 녹취록을 만드는데 보통 뭐 10분 정도 대화를 만들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4에서 5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된다. 뭐 6, 7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게 60분짜리를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배수로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대화 녹취록이 너무 많아 버리면은 녹음 파일을 너무 많이 소송 과정에서 쓴다. 그러면 녹취록비도 몇십만 원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대화 몇 구간. 그래서 이제 녹취록을 만드실 때는 녹음 구간을 뭐 짧은 녹음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맡기고요. 뭐 5분 대화, 10분 대화 이런 거는 그냥 전체를 다 맡기고 뭐 한 1시간 대화인데 뭐 이런 경우에는 녹취록을 주실 때부터 뭐 1번 파일에 뭐 3분 30초부터 5분 25초까지 내용만 중요합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구간을 설정해서 주시면은 구간만 맡기니까 비용이 적게 든다. 또 뭐 10분 20초부터 뭐 13분 10초까지 또 대화에 무슨 내용이 있다 중요하다면은 이렇게 해서 구간만 맡기시면은 비용을 조금 절감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녹취록 비용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감정비가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제가 갑자기 녹취록 비용부터 막 설명을 드렸는데 녹취록 비용을 이제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녹취록 비용은 빼고 오늘은 소장 접수할 때 인지대 송달료가 얼마 정도 들어가냐, 부동산 가압류할 때 실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냐, 또 감정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고자 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 인지대 송달료를 계산하는 계산식을 제가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소장을 접수할 때 이건 저희 사무직원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의뢰인한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오늘 영상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뭐 3억 정도 되는 재산분할 소송을 거는데 변호사비는 변호사비대로 얼마가 들 거고, 그죠? 그걸 제외하고 뭐 인지대나 부동산 가압류 비용을 내가 얼마 정도 예상해야 되는가,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감을 익히시라고 제가 일부러 이제 금액 구간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소장을 이게 우리가 먼저 소장을 받고 난 다음에 제기하면은 반소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소장이든 반소장이든 어쨌든 우리가 상대방한테 본소에서 요구할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된다. 그럼 제가 한번 정리한 표를 보여드릴게요. 표를 보시면은, 자, 이혼만 청구하는 경우가 있죠. 이혼만. 뭐 위자료도 필요 없고 금전 청구가 없어요. 재산분할도 필요 없다. 그럼 인지대는 2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송달료부터 먼저 보시면, 송달료는 그냥 1인당 뭐 보통은 내가 이혼 청구만 하면은
상대방 남편이 배우자가 피고가 되니까 1인당 7만원 송달료가 들어간다. 근데 이제 상간소송인 경우에는 피고 1은 배우자고 피고 2는 상간자겠죠. 그런 경우에 피고가 2명이 잡히니까 그 경우에는 송달료가 14만원이 들어간다. 지금 말씀드린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어요. 뭐 2만원, 7만원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자, 제일 크게 들어간 것들 이제 보시면은 위자료나 어차피 금전 청구잖아요. 돈으로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청구할 때는 위자료로 청구하기도 하고 재산분할로 청구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금액을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하고 재산분할 3억 청구한다. 그러면 3억 3천만 원 청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전을 내가 얼마를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표를 보시면은 거기 납입하는 인지대가 정해집니다. 근데 크게 보시면은 한 1억 원 이하다. 1억 원일 때 인지대가 얼마예요? 보시면 23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1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금액이 크지가 않다. 그냥 5천만 원일 때 12만 원 정도, 뭐 1억 원일 때 23만 원 정도, 뭐 12만 원 이하 금액은 뭐 크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죠? 실비가 크게 발생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속가가 결국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합산 금액이 2억 원이 되면 43만 원, 3억 원이 되면 63만 원, 5억 원이 되면 103만 원, 10억 원이 되면 203만 원. 그러면 간단하게 보면 5억이면 한 돈 100만 원 들어가고 인지대가, 그죠? 10억이면은 200만 원 돈이 들어간다. 그럼 내가 20억을 청구한다 그러면 한 인지대만 한 400만 원이 들어간다. 그죠? 이렇게 이제 대충 보실 수 있겠죠. 내가 40억을 청구한다 그러면은 15억 원 곱하기 4잖아요. 그러면 한 인지대만 내가 한 돈 800만 원이 들어가겠다. 정확한 계산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대충 내가 이렇게 이제 금액을 많이 뭐 몇십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지대도 몇백만 원 단위가 되니까 그거는 조금 예상을 하시라. 자, 두 번째, 부동산 가압류 실비가 부동산 가압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로 다 재산이 돼 있어서 내가 뭐 20억을 내놓으세요, 10억을 내놓으세요, 3억 원을 내놓으세요라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하는데, 그죠? 부동산 가압류에 보시면은 표를 보시면은 이제 일단은 별 금액이 아닌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1항, 3항, 4항 보시면은 뭐 인지송달료 4만 원밖에 안 되고 부동산 가압류 하실 때요. 등기 신청 수수료 3,000원. 4항에 보면은 보증보험료 3에서 5만 원 이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비가 얼마 안 들어간다. 들어가는 거는 2항이다. 결국에는 부동산 가압류 하게 되면은 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왜 들어가냐면은 부동산 가압류는 어때요?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등기가 됩니다. 가압류됐다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등록면허세하고 지방교육세를 내야 된다. 그 금액을 합산하면은 금액이 커진다 보시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위자료 3천만 원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얼마 안 돼요. 72,000원이니까, 그죠? 근데 1억 원이 됐다. 1억 원이 되면 거의 아까 소장에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 금액만큼 나오죠. 24만 원. 그 다음에 3억 원이 됐다. 그러면은 등록면세랑 지방교육세를 합산하면 72만 원. 5억 원이 됐다. 그러면은 120만 원. 10억 원이 됐다. 그러면 240만 원. 내가 20억 원을 가압류하겠다. 그러면 240만 원 곱하기 2 정도 예상하시면 되니까 480만 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가압류할 때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요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은 우리가 3억 원을 청구하는데 재산분할로, 그러면 소장이랑 부동산 가압류를 같이 보시면 얼마가 들어가냐 봐보세요. 그러면은 본소에서 인지대가 거의 내가 3억 원 청구했을 때는 얼마예요? 63만 원이잖아요. 63만 원. 그 다음에 부동산 가압류를 또 요 3억 상당액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내가 하겠다면은 72만 원이니까 합쳐가지고 얼마가 들어갑니까? 130만 원에 뭐 다른 부대 비용까지 하면은 한 150만 원 비용이 들어간다. 내가 3억 원으로 부동산 가압류 포함해서 소송을 본소를 하면 한 150돈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죠? 5억 원으로 했을 때는 어때요? 5억 원으로 했을 때는
본소에서 103만원, 부동산 가압류에서 120만원 하면은 한 320만원인데 부대비용 추가 지금 제외해 놓은 거 빼면은 한 320에서 한 350선이 들어가겠죠. 그죠? 대충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10억 원일 때는 둘 다 합치면은 한 440만원, 450만원 돈 들어가겠죠. 뭐 그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예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부동산 가압류 실비에서 사항에 보면은 보증보험료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금액은 낮지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가압류라는 건 뭐예요? 가압류라는 거는 내가 아직 소송에서 이긴 것도 아닌데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 못하게 묶어주세요, 이 금액만큼 묶어주세요, 이게 가압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가짜가 임시 가짜란 말이에요. 그 임시로 압류를 해놓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아직 소송이 초반에 묶어두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판사 입장에서는 아직 내 말이 맞다는 결론도 안 났는데 일단 상대방 재산부터 묶어주세요 이래 주장을 하면 어때요? 그러면 당신도 뭐 담보를 제공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담보를 요구한다면 담보를. 예를 들어서 제가 대여금을 청구해요. 나는 저 사람한테 1,000만원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주장하면서 내가 청구하는데 그 사람 재산에 1,000만원을 가압류해놓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그죠? 그럼 아직 내 주장이 맞는지 결론도 안 났단 말이에요.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보지도 않았고, 그죠? 하지만은 판사가 봐가지고 그냥 내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상대방 재산을 잡아주기는 하는데 대신에 담보를 제공해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가압류는 일반적으로 뭐 민사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거는 부동산은 뭐 매 시시각각 처분하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상대방 재산을 조금 잡아줘도 상대방이 그렇게 피해를 보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해준다는 거예요. 쉽게. 담보 제공을 원래는 내가 뭐 3억 원을 가압류하고 싶으면은 뭐 그 금액만큼 내가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 증서로 대신한다고 그것만 끊으면 된다라고 대체하는 결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부동산 가압류에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증보험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보증보험료는 뭐 3만원에서 5만원 해가지고 금액이 별로 몇만원만 내면 된다. 그게 금액이 크게 안 들어간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부동산 가압류를 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재산이 부동산이 없어. 근데 예금에 예외적으로 예금에 뭐 10억이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5억을 청구하는데 그죠? 요 예금을 가압류해 달라고 요청할 때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예금 가압류는 이 보증보험으로 잘 안 해줍니다. 예금은 맨날 들고 빠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증보험으로 해줄지 말지는 판사가 결정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민사에서는 예금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으로 거의 안 해주고 내가 뭐 1,000만원치 가압류를 걸고 싶으면은 거의 그 금액 상당액을 그 법원에다가 보증금처럼 걸어놔라고 현실 보증금을 제공해라는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금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우리는 가사소송이니까 예금 가압류는 저도 거의 안 해봤어요. 할 일이 없어서. 하지만은 일부는 보증보험을 내올 수 있지만 예금 가압류를 할 때는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납입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 조금 쓸데없는 이야기로 빠졌는데요. 그렇다. 그 다음에 법원 이제 소송하시면서 감정비가 들어가겠죠. 그죠? 감정비 또 표를 보여드리면은 맨 밑에 줄 보시면은 주로 제일 이제 우리가 이혼소송에서 잦은 게 뭐냐면 아파트예요. 아파트. 보통 집 한 채씩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죠? 근데 아파트는 굳이 감정비를 안 들이셔도 된다. 아파트는 왜냐면 우리가 KB 시세로 대략 정리를 하거든요. 그죠? KB 시세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이 안 된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토지나 그냥 건물 한 채, 상가 건물 한 채, 내지는 뭐, 주택.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주택은 바로 옆에 있어도 똑같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경우에는 감정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토지나 주택,
뭐 건물이면 무조건 감정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한테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빌딩이 하나 있는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 다 빼고 나면 얼마냐, 그럼 10억 정도 한다, 시세가 한 10억 정도 한다 했을 때, 우리 은행께서 이 감정해가지고 이거 10억 더 올라갈 거니까 금액을 더 올려주세요, 그런 게 아니면은 우리가 소장에서 이게 시세가 10억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죠? 상대방 보고 이걸 명확하게 대답을 해라 그래요. 일단은 뭐 분할 비율은 둘째 치고, 이 건물 시세가 10억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희가 다툴 거냐 말 거냐 내가 물어보거든. 그러면 상대방도 우리가 뭐 10억 인정합니다 이래 버리면은 감정 안 해도 돼. 일단은 시세가 10억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니까 10억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 이걸 몇 대 몇으로 나누느냐 문제로 넘어가면 되는데, 상대방이 뭐가 그게 10억이야, 10억 안 한다, 한 7, 8억밖에 안 한다, 이렇게 이제 다투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감정을 해야 됩니다. 요구하는 쪽에서 해야 돼요. 원고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감정비를 들려가지고, 이제 감정인이 가가지고, 뭡니까? 공시지가 이런 상관없어요. 시세를 감정하는 거예요, 시세를. 이 건물의 시세가 얼마입니다라고 감정서가 들어오면은 그 금액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감정을 해가지고 우리는 10억 주장했는데 감정 결과가 12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는 그럼 6억 달라 이렇게 하면 되고, 그죠? 실제로 감정을 했더니 뭐 8억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8억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주택, 건물,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하셔야 된다. 실제로 제가 감정 했을 때 감정비가 얼마나 드는지 대충 제가 예시로 남겨놨는데, 이제 도시지역 빌라 한 개 감정했을 때, 빌라니까 이게 시세가 잘 안 나오잖아요. 이 빌라가 얼마입니까? 감정했을 때, 감정료가 한 120만원 정도 들어갔다. 그 다음에 이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보면 막 농지가 막 몇 개씩 들고 계시거든요. 그죠? 그런 분들은 이제, 농지를 9개 한 번에 감정을 했는데, 그 총 감정 비용이 한 190만원 정도 들어갔다. 인근 지역입니다. 어쨌든 같은 지역에 있는 시골 땅 한 9개 감정했을 때 190 정도 들어갔다. 그래서 감정비는 사실은 대중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막 딱히 얼마 정도 들어갑니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가 감정 요청하면 보통 감정인이 한 3명 정도가 감정 견적을 보내오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제일 견적이 싸게 된 데를 선택합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감정비가 선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감정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사업을 하시는데 그죠? 이 업장에 대한 그런 권리금 주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배우자 명의로 사업장이 있는데 그게 권리금이 한 1억이 된다, 2억이 된다 주장했을 때, 상대방이 그걸 인정을 안 해버리면은 결국에는 권리금에 대한 감정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감정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소송을 하실 때 실제 변사비를 제외하고 소송 실비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